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5분이 모든 것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60년 한 젊은 청년이 부산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가 기차를 놓쳤죠. 화가 난 그는 다음 기차표를 사러 갔는데 매표소에서 우연히 옆에 서 있던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5분의 지연이 60년 해로한 부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자성어는 바로 이런 순간을 표현하는 천재이루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서기 140년 중국 한나라 황제 앞에 한 젊은 학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중서였죠. 황제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현명한 정치란 무엇인가? 동중서가 답했습니다. 폐하, 현명한 군주를 만나는 것은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멈췄습니다. 황제는 초조하게 물었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이 말에 황제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동중서는 한나라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재이루를 이루는 한자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사람 인과 십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10번의 인연이 모여야 천이 됩니다. 수레 위에 물건을 싣는다는 뜻인데 시간도 무언가를 실어 나른다는 의미죠. 하나, 유일함. 길에서 만난다는 뜻으로 우연의 우와 같은 글자입니다. 즉, 천재이루는 단순히 천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시간이 실어 나른 유일한 만남이라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말이에요. 조선 숙종 때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했습니다. 그 바람에 시험에 늦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인이 바로 시험관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인품에 감동해 특별히 재시험 기회를 줬고 그 선비는 장원급제했습니다. 후에 그 선비가 남긴 일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재이루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는 기회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구나. 최근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6만 개의 생각을 한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겨우 5%뿐입니다. 나머지 95%는 무의식 중에 처리됩니다. 그런데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즉, 천재이루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세 김씨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죠. 그런데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간병사 아주머니가 어르신, 손놀림이 좋으시네요. 뜨개질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심심해서 시작한 뜨개질. 놀랍게도 복잡한 패턴을 금세 익히셨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손끝 활동이 뇌 활성화를 도왔던 거죠. 3년 후 김씨 할머니는 지역 뜨개질 동호회 회장이 되셨고 치매 진행도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80세에 찾은 내 재능이 천재이루였어요. 진짜 나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는 확장 모드가 됩니다. 즉, 평소에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는 축소 모드가 되어 눈앞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기회가 보인다는 옛말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1944년 7월 20일 독일군 장교들이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폭탄이 회의실에 설치되었죠. 그런데 회의 5분 전 히틀러가 갑자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5분이 역사를 바꿨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암살 시도가 실패하면서 반히틀러 세력들이 대거 숙청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전쟁을 더 빨리 끝내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그 순간이 인류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은 휴가를 떠나면서 실험실을 정리하지 않고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놀랍게도 그 주변의 세균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실험이 망쳤다고 생각했겠지만 플레밍은 왜 죽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 호기심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했고 지금까지 수억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중 피난길에 오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업고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죠. 그때 지나가던 미군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병이 내려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알고 보니 그 미군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기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지금 70세가 되어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한국의 장학재단을 만들어 수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이 내 인생의 천재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내가 누구인지 찾기 시작했어요. 95세 일본 할머니 마사코 씨는 손자에게 이메일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늙었다며 말렸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 글자씩 치며 손자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정성스러운 메일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 전역에 알려졌고 결국 할머니의 이메일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95세에 시작한 이메일이 내 인생 최고의 천재이루였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운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의 의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준비는 단순히 기술적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 즉 겸손함과 호기심이었습니다. 중국의 노자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이루와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기회가 흘러온다는 뜻이죠. 한국의 퇴계 이황 선생은 경이신, 공경하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남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공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다는 뜻이죠. 토마스 에디슨은 기회는 변장하고 온다고 했고, 파스테르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게 기회는 그냥 사건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담으로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간절히 원하면 기회가 온다는 뜻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준비한 만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죠. 이제 우리 주변의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77세 박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길로만 산책을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공사로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바로 어린 시절 헤어진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싸안고 펑펑 울었죠. 30년 동안 같은 길만 다녔다면 평생 못 만날 뻔했네. 박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매일 다른 길로 산책합니다. 새로운 길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요. 75세 김할머니는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그게 뭐니? 할머니, 이건 유튜브예요. 왜 그걸 보니? 재미있어서요. 왜 재미있지? 계속된 왜 질문 끝에 김할머니는 직접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75세 할머니의 옛날 요리라는 채널이 지금 구독자 50만 명을 넘었어요. 호기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75세에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어요. 82세 정할아버지는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사가 권했습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 보세요. 처음엔 뭘 감사해 하셨지만 억지로라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꽃에 물을 안 줘도 됐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아들이 안부 전화를 했다. 3개월 후 정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88세 최할머니는 증손자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할머니, 지금 그리면 되잖아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중요해요? 최할머니는 88세에 첫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어요. 1년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88세에 찾은 내 꿈이 진짜 천재이루였어요.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85세 이 할아버지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옆길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상하네. 왜 이 길로 가고 싶지? 그 길에서 발견한 것은 길에서 쓰러진 젊은 엄마와 아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119에 신고해서 2 생명을 구했죠.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엄마는 의사였고 지금도 할아버지 건강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때 직감을 안 믿었다면 2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나도 이렇게 건강 관리를 못 받았을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게 천재이루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다른 사자성어들도 있습니다. 기회일발, 머리카락만큼 가는 기회도 놓치지 말라는 뜻. 절오지기, 더없이 좋은 기회. 일석이조, 하나의 선택이 2 가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뜻. 어부질이,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계신 지금 이 순간도 천재이루입니다.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여러분과 아름한 길이 이렇게 만났고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귀한 순간입니다. 아름한 길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재이루들이 숨어 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또 어떤 천재이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천재이루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신비로운 사자성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길에서 천재이루를
놓치지 마세요. 아름한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